백신이 코로나19 돌연변이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야개미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인류 탄생 이래 많은 질병이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대부분의 질병들은 정복이 되었지만 일부 암과 특정 희귀질환들은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팬데믹.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글로벌 역병 코로나19의 특징과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5년도까지만 해도 동물에게서만 전염되는 질환이었습니다. 1965년도에 인간에게 첫 감염 사례가 나타났고 그 후로는 사스, 메르스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사스코브2라는 RNA 바이러스로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입니다. 최초 발원은 박쥐로부터 시작해 특정 매개체 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장 유력한 전염 경로설은 누군가 박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날짐승을 잡아먹다 감염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에 기가 5G 속도로 전파되었다입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중증 폐렴으로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역병이 된 이유는 강한 전염성과 높은 치사율 때문입니다. 만약 코로나 환자와 마스크 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요단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의 돌연변이 능력입니다. 오늘의 주요 포커스인 코로나19의 돌연변이 능력은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는 코로나와 우리 면역 시스템과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 뭔가 좀 모자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는 적은 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건강한 면역 시스템은 이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수가 많거나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약하다면 우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코로나19가 온몸을 휘짓고 다니겠죠. 코로나19는 면역세포를 무력화시키거나 자신들을 복제하기 위해 세포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감염된 세포는 수치스럽게도 코로나19에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세포에 침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안에 소기관들을 이용해 자신의 본체인 RNA를 복제하고 또 자신을 감쌀 바이러스 막을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며 우리들을 마구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 차면 이들은 세포막을 터뜨리고 나와 또 새로운 세포를 찾아 강도짓을 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자신의 R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쉽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DNA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하고 복제가 잘 되었는지 검사를 통하여 잘못된 유전자 서열이 있다면 수정하여 돌연변이 발생을 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복제 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돌연변이가 발생이 DNA 바이러스보다 무려 100배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돌연변이 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코로나19가 우리 세포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복제하며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고 있는 동안 우리의 면역세포들은 코로나19를 무찌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력을 계속 늘리고 있죠. 그렇게 면역 시스템은 코로나19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코로나19를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는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죠. 그리고 코로나19의 약점을 잘 기억해뒀다가 만약 이들이 또 쳐들어오게 되면 그땐 더 빠르게 우리의 면역 세포들을 키워서 바로 무찌를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요단강의 근처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적을 알았으니 우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생산 역량을 엄격히 평가하여야 하나 이런 역병에서는 기존의 규정을 완화하고 막대한 자금을 그들에게 지원합니다. 그 결과 빠르게 진단 시약이 나올 수 있었고 몇몇 치료제가 나왔죠. 물론 그 치료제의 효과가 기대보다 조금 못 미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하게 다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신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하면 백신은 치료제가 아닌 예방을 위한 의약품입니다. 앞서 우리 면역세포는 적군을 기억해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더 강한 군사력으로 무찌른다고 했죠. 백신은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바이러스를 소량 주입해 면역세포가 이들의 약점을 기억하고 또 이들이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기억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대량의 면역세포들을 만들어 이들을 무찌러내는 원리입니다. 즉,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 강도를 자세히 보니 무기도 없고 다리를 크게 다쳤는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는 강도의 다리가 약점인 걸 알고 다리를 공격하여 이들을 내쫓을 수 있고, 나중에 강도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강도의 약점이 다리인 걸 기억하고 다시 그 약점을 공격하여 무찌른다는 원리입니다. 백신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효과를 인정받고 그 의약품을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갖춰져야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대표적인 기업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인 모더나와 영국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핫하죠. 소규모 대상인 이상에서 전원 모두 항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중국의 시노팜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어엔테크와 공동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같은 메이저 기업은 그들의 생산 능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력하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돌연변이 속도 대 백신 개발 속도입니다. 코로나가 1월에 유입 이래 벌써 국내에 5종류가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1개월에 한 종류씩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생긴 D614G는 전염력이 매우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백신 개발에 필요한 기간은 약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백신 개발 속도가 코로나19 돌연변이 속도보다 빠른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존의 코로나19를 타겟으로 한 백신이 출시되었으나 돌연변이 된 다른 종의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어 출시된 백신이 말을 듣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백신이 한 발 늦은 거죠. 첫 번째 논점도 현실적이었지만 두 번째 논점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돌연변이 속도 대 백신 보급 속도. 백신 제조를 위한 바이러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숙주가 될 동물세포 또는 유정란에서 보통 3에서 4주 정도 바이러스를 복제를 시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대량 복제가 이루어지면 백신으로 제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만을 정제 분리하고 완제품으로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 그리고 전 세계 병원으로 공급하는데 또 며칠이 소요되겠죠. 이렇게 한 사이클을 통해 만들어진 백신의 수량이 몇 개일까요? 수십만 개? 매우 큰 곳은 수백만 개까지 되겠죠. 전 세계 인구수를 가늠한다면 수많은 사이클을 돌려야 되므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수개월 동안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돌연변이화되어 생산된 백신이 말을 듣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백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최상의 경우는 백신이 이 사이클을 돌고 있는 수개월 안에 확진자 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 코로나19도 돌연변이 기회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백신으로 코로나19의 술자리를 점점 줄어들여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점은 코로나19 종식 기간 대 백신 항체 유지 기간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코로나19를 알았던 사람에게서 항체 유지 기간이 2에서 3개월 후면 급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코로나를 알았던 사람이 2달에서 3달이 지나면 앓지 않았던 사람하고 동일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백신의 항체 유지 기간도 2에서 3개월이면 우리는 2달에서 3달마다 지속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만약 두 번째 논점인 백신 보급 속도와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최악의 경우 백신 생산 능력이 따라오지 못해 일부 계층만이 백신을 공급받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제약회사만 배부르게 되겠네요. 어쩌면 코로나19 돌연변이가 쉬워져 백신을 여러 종류를 투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신보다 치료제 쪽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반응이 좋으면 코로나19 치료제 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